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산소탈을 막는 방법과 산소에 잘 죽는 잔디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소탈을 막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묘지를 화장하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묘지를 손을 대야 할 텐데요. 묘지 이장을 매우 흉한 날에 잘못했다가 집안에 큰 우환이 들끓고 사고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묘지 이장할 때에 반드시 좋은 날짜 택일이 필수적인데요. 겨울에 얼었던 땅이 풀리는 한식을 전후로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초를 하거나 혹은 화장이나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이든 돌아가신 조상의 집이든 이사를 할 때는 아무 날이나 함부로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동문의 잔디들은 겨울 동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들떠있는 경우가 많고요. 묘지에 훼손된 것을 손보아 보수를 해주거나 잔디를 새로 입히는 등 사초 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묘지를 손을 보거나 화장이나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묘를 건드릴 경우에는 반드시 풍수 전문가에게 날짜를 택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풍수를 잘 모르는 묘지를 하는 업체가 자신들의 일 이주로 날짜를 잡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큰 산소탈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반풍수가 집안 말아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풍수를 정확히 모르는 비전문가들에게 내 조상의 산소 이장 택일을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내 가족의 안위를 엉터리 풍수가에게 맡길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일진이 흉한 날에는 산소의 흑안사, 풀한 포기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묘지 이장을 하기에 자손들에게 매우 길한 날짜와 시간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풍수지리를 잘 아는 전문 역술가가 여러 가지 풍수학적 요건은 물론 택일법에 따라서 날짜를 잡아야 별탈 없이 묘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묘지를 옮기는 이장을 할 때에는 풍수지리적 명당과 흉당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풍수 전문가와 묘지토 상담을 먼저 받고 좋은 터에 이장을 해야 하며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명당 자리에 모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차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서 모셔야 조상이 편안하고 후손이 발복이 잘 됩니다. 잘못된 흉한 날에 일진도 무시하고 택일도 안 하고 산신제도 무시하고 산소를 건드리면 집안에 큰 재앙과 우환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를 산소탈이라고 합니다. 저는 묘지 잘못 건드렸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사업해서 쫄딱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족이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자주 보았습니다. 실제 저희 손님 중에서 지난해인 2020년에 윤달이 있었잖아요. 이 윤달에 조부모와 선친의 묘지를 한 곳에 모으는 이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살을 맞는 달이라고 해서 묘를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윤달이니까 별탈 없을 거라면서 무시하고 지난해 윤달에 사촌들과 함께 이장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4가족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곳도 일하는 곳에서 이날이 좋은 날이라고 이날 일을 하자라고 해서 산소 일을 한 모양입니다. 이 집안도 산소탈이 발생하여서 3개월 후에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여러분들, 사초가 됐든 묘지 이장이 됐든 날이나 묘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 묘지택일은 해의 간지에 따라 이장, 사초, 분묘에 입석하는 일의 기라고 흉한 경우를 판단하는 동초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대리운과 소리운에 해당이 되면 이장을 할 수 있으나 중상운에 해당이 되면 합장하거나 이장을 하거나 사초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참석을 하는 유족이 심한 살을 맞는 등 일진이 사나운 날은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그날 해야 한다면 그분은 개장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묘지를 매우 흉한 날에 임으로 옮겼다가 평탄한 집안이 산소탈이 나서 큰 사고와 질병,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예로 많은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날짜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묘지 이장 택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묘지 일을 해도 별탈 없이 길하고 최고로 좋은 날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묘지 잔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묘지에 잔디가 자주 죽는데 이장을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죠. 묘지의 잔디는 처음에 잘 심어도 이 쑥이나 잡초의 엄청난 번식력으로 잔디가 고사해 가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묘지의 잔디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며 나중에는 잡초 천지의 묘지가 돼버리는데요. 묘지의 잔디가 잘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봉부는 주로 집 표면에서 30cm에서 한 1m 내로 솟아 있어서 평지의 땅보다는 매우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봉분으로 사용하는 흙은 입간할 때에 다리에서 나온 심토로 영양분이 매우 적은 땅입니다. 또 봉분의 뒷면은 햇볕이 부족하여 잔디가 광합성 작용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봄의 잔디보다는 잡초가 먼저 나와서 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묘지 주위에 식재된 수목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묘지 주위에 소나무나 밤나무 잎들이 떨어지면서 성분이 강한 산성으로 이렇게 잔디의 생육 환경을 매우 좋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높은 봉분은 빗물에 의한 침식으로 잔디의 뿌리가 쉽게 노출이 되어 잔디가 고사하기도 하고요. 또 이식 직후에 수분 부족으로 잔디 뿌리에 활착이 늦고 건조하여서 몸살을 앓게 되다가 결국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나 기타 등등 나무들이 묘지 봉분 안으로 침입을 하여서 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런 묘지 잔디가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보습제를 상토층에 섞어서 처음에 시공하는 방법도 매우 좋고요. 상토층에 유기질 비료를 섞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상당 부분은 잡초와 경쟁해서 잔디가 잘 살게 됩니다. 또 봄과 가을에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늘의 원인이 되는 나뭇가지들은 항상 성묘갈 때마다 잘라주거나 소나무 잎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요. 떨어진 낙엽은 갈퀴 같은 것으로 긁어서 깔끔하게 치워 주어야만이 잔디가 잘 자랍니다. 또 뿌리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생육이 안 좋을 경우에는 복합 비료 같은 영양제를 해마다 공급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산소에 잔디가 안 자라면 땅이 안 좋아서 그래. 땅이 안 좋아. 그러니까 묘지 이장을 해야 돼. 물론 정말로 지기가 안 좋고 땅의 성분이 안 좋아서 잔디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지 못하는 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이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잔디 관리를 한다라면 틀림없이 보기 좋은 묘지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초나 태길 그리고 묘역 공사 등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좋은 철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제 영상을 접하거나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까지 함께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보은도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